10월 7일 화요일 오늘 메이저리그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하고 메이저 역시 뭐 나쁘지 않았고 좋았고요. 둘 다 뭐 주력들 들고 왔기 때문에 보통은 주력을 비중을 6 이상을 두기 때문에 주력이 들어오면 무조건 수익 구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거고. 뭐 어제 제가 어제 일단 뭐 오늘 경기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제 뭐 또 오늘 뭐 낮 경기들 뭐 대략 이제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는 의심 안 했어요, 사실. 일단은 미러는 선발이 누구 나올지 그것 때문에 조금 그런 거였거든요, 형들. 그지? 근데 어제 프리스터가 경기 초반, 어제 낮에는 프리스터가 안 나오는 걸로 돼 있었고, 저녁에는 프리스터가 나오는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 표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미러 원래 오버를 봤던 경기란 말이야, 아직. 근데 프리스터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언더를 좀 틀었던 거고, 이 경기는 언더를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컵스의 불펜 운영 때문에 저는 본 거거든요. 아니, 난 진짜 카운셀 감독 이해가 안 돼요. 나름 명장 소리 듣는 양반인데 내가 봤을 때 이 양반 거품 다 빠졌어. 명장은 개뿔. 그냥 선수발 잘 받아가지고 좋은 계약 받은 거지. 아니,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만하가 쇼타가 개 털릴 거 몰랐어요. 어. 나는 그냥 적당히 오프너 정도 하고 불펜 잡아돌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번 쳐맞아도 안 내리더라고. 난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뭐 낮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난 솔직히 이만하가 쇼타 쓸 거면은 전 차라리 콜린 레아를 쓸 것 같아. 진짜로. 둘 다 뭐 런 쪽에 문제가 있는 양반이긴 하지만 레아가 훨씬 낫다는 마인드고 흔들린다 싶으면 빨빨 내리고 바꾸고 해야지. 그지? 뭐 미러키 출신이라고 대주는 겁니까? 아무튼 좀 이해가 안 됐고 일단은 제가 어제 얘기한 대로 프리스터가 아니라고 하면은 역시 제 예상대로 미저라우스키 그리고 그 누구야 체드 패트릭 제 예상대로 일단은 그거는 좀 나왔고요. 필라델피아 경기도 참 재밌었죠. 제가 일단은 역배 프렌 1 언더 봤고요. 역배만 빼고는 다 들어왔고 저는 이제 두 박스만 딱 가기 때문에 프렌 1은 뭐 제가 본 대로 다 잘 들어와줬고 일단은 어제 경기로 지금 2승씩 먼저 적립한 팀들이 있잖아요. 이 2승씩 적립한 팀들은 이제 뒤집히지는 않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역대 2승을 먼저 올린 팀 중에서 진출을 못한 케이스는 한 11%밖에 없거든요. 2승을 먼저 적립한 팀이 80 거의 9% 정도 진출을 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은 다저스 입장에서 좀 보면은 트라이넨이 일단 최근에 폼이 괜찮았어요. 볼의 움직임도 그렇고. 근데 어제 오늘 던진 거 보니까 오늘 공 끝에 움직임도 좀 별로더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뭐 한두 경기였던 것 같고요. 마무리선 이제 탈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탈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카스티아노스 이런 행반들한테도 맞는 거 보면 좀 심각하다. 이런 거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마무리를 쓸 수 있는 건 사사키인데 사사키가 이제 불펜 쪽에 어떤 그런 게 좀 많이 없잖아요. 그죠? 불펜 경험이 좀 많지 않은 선수고, 그리고 저는 사사키를 조금 의심을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새가슴 기질도 조금 있어 보이고, 그리고 제가 회전수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속 지적을 좀 했었죠. 오늘 뭐 얼레벌레 좀 맞기는 막았는데, 아무튼 다저스 이 사사키의 불펜 문제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트레이 터너의 어제 홈선구 하나가 경기를 좀 크게 갈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간 낮 경기들은 뭐 삼성 승에 프렌이냐 전반 언더 둘 중에 고민을 했거든요. 저는 딱 이 자리에서는 전반 언더냐 NC 프렌이냐 둘 다 뭐 괜찮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NC 프렌은 마지막에 우리 헌곤신이 좀 깨버리면서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KT 승에 언더 무난했고 KT는 작년하고 일단 비슷할 거라고 봤는데 확실히 공격은 다운으로 봐야 될 것 같더라. 오늘 보니까. 그죠? 일단 뭐 경기들 좀 더 진행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은 확실히 호흡 빠진 게 공격 득점 볼륨에서 너무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됐던 것 같고 작년하고 그래도 비슷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년보다 더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용병들의 득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그 정도. 근데 연장 가서도 언더 뜬 건 진짜 웃음벨이긴 했고요. 역시 뭐 고민할 가치도 없었네요. 그래도 그 고민하다가 이거는 언더지 하면서 갔는데 고민할 가치도 없었고 주간 야간 다 좋았고 주간은 6연승이고요. 메이저리그도 좋고 최근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구간이 좀 어려워요. 경기들이 많지 않고 이럴 땐 장난질도 많이 나오고 좀 어려운데 뭐 주간 6연승 올킬 한번 포함 메이저리그도 꾸준하게 가져오고 있다. 여러분들 뭐 흐름 좋을 때 많이들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죠. 메이저리그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디트 대 시애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좀 작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뜯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짧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데 가서 들으시면 되겠죠. 짧게 하시는 데 많잖아요. 뭐 홈원정 이런 얘기 뻔한 얘기 하면서 그런 거는 짧게 들으시고 싶으시면 거기 가서 들으시면 되고. 일단 한 경기씩 노나먹기 했고요. 디트로이트가 홈으로 간만에 돌아옵니다. 디트가 진짜 간만에 홈으로 돌아와요. 최근에 이제 디트가 언더독이었기 때문에 클불전에도 원정에서만 3경기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시애틀이랑도 2경기도 전부 원정이었고. 그리고 또 페너트레이스 마지막 경기들이 거의 원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원정 면전이 엄청 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짜 간만에 홈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또 원정에서 지금 나름대로 뭐 반타작 정도는 하고 오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포시 경기들도 이런 부분도 뭐 긍정적으로 좀 봐줄만 하겠죠. 근데 이제 홈에서 최근 7경기도 7연패 중이었거든요. 이 양반들이. 그래서 홈에서 올 시즌 뭐 플러스 11개를 찍고 있는 팀이기는 한데 홈에서 최근에 흐름이 좋았냐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점에서 역시 뭐 긍정적으로 볼 요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요소도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디트는 지금 빠따가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요. 그죠? 빠따가 상태가 좀 좋지 않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또 반타작을 좀 했나 싶기는 한데 뭐 뭐겠습니까? 불펜의 힘이죠. 그죠? 디트는 원래 그래도 불펜 맞고가 괜찮은 팀이었고 작년에 리그에서 가장 불펜 대회를 잘하는 팀이기도 했고 근데 올해는 불펜의 티어가 좀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이번 포시에서는 나름대로 꾸역꾸역 불펜들이 얼레벌레 좀 돌아가고 있다. 근데 생각해야 될 거는 클리블랜드가 빠따 기대치가 떨어지는 팀이고 시애틀은 좀 경기를 쉬고 왔다는 점에서 좀 리스크가 있고 시애틀도 지금 빠따 가면 점점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뒤트의 불펜들도 얼마나 돌아갈지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좀 있어요. 그런 것 같다. 반대로 시애틀은 첫 번째 경기에서는 빠따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칼날리하고 제이로드, 훌리오 로드리게스 빼고는 안타를 치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부분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애틀의 빠따를 너무 내려칠 필요도 없다. 시애틀이 늪지대에서 홈을 쓰기 때문에 빠따가 약하다고 생각하시지만은 다저스하고 우르크 플러스가 똑같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경기에서도 뭐 3득점 하긴 했지만은 조금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안타들을 하나씩 신고했다는 게 또 긍정적이고요. 폴란코가 올해 이제 잘했잖아요. 홈런 2개 포함해서 3안타 깠고 아로사레나 그리고 가버, 크로포드 안타들을 하나씩 기록을 하면서 조금씩 타격감 조율들이 좀 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른 투수도 아니고 타릭스 쿠발 경기를 승리를 거뒀다는 부분도 꽤나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소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불펜이 좀 팍팍해요. 근데 뒤로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먼저 올라가 있는 팀의 장점이죠. 뒤로 한 5일 정도 쉬었기 때문에 이 정도 이 정도 돌린 건 데미지가 없진 않거든, 형들. 근데 생각보다 뒤에는 좀 쉬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뭐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시애틀은 홈하고 원정 차이가 굉장히 큰 팀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 어땠죠? 플러스 21개를 찍었습니다. 51승 30패. 정말 뭐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한 홈빨이었죠. 근데 원정에서는 어땠죠? 39승 42패. 마이너스 3개예요. 사실 지구 우승을 한 팀 치고 원정 성적이 너무 아쉽긴 하죠. 5할도 못 맞췄다는 거에서는. 근데 시애틀이 시즌 말미에 이 원정 성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시즌 말미에 원정에서도 7승 3패를 기록을 하면서 좋았고 이 원정에서 마지막에 좀 좋았던 배경은 빠따가 좀 잘 맞았기는 해요. 근데 세 번째 경기니까 좀 빠따도 뭐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올 시즌 디트 원정에서 3경기를 치른 적이 있는데 이 경기가 시애틀이 갭했습니다. 12대 3, 15대 7, 8대 4로 3경기 갭하면서 승리를 거뒀다. 뭐 이런 거고요. 확실히 뭐 홈이 늪지대다 보니까 원정 가면 빠따가 더 좋아지는 건 당연하고 홈에서는 경기당 득점이 4.35점, 원정 가면 5.1점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원정 성적이 조금 아쉬운 이유는 역시나 이제 투수들이 원정 가면 좀 그래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로 치면 잠시롬 쓰는 거니까 늪지대에서 던지다가 원정 가서 던지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시애틀의 원정 이슈가 좀 있을 수는 있으나 이 디트 원정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고 최근에 원정에서 흐름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올 선발은 플레어티 올 시즌 무난한 4, 5션 정도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는 플레어티고요. 작년 시즌 대비 아쉬운 시즌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평타는 쳤습니다. 변화 완성도가 좋아서 스터프가 부족한 걸 좀 잘 메우는 편이고요. 올 시즌도 스터프가 약한 선수치고는 삼진도 굉장히 잘 뽑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토퍼가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 쪽 문제가 좀 있는 편인데요. 최근 10경기에서 피홈런이 4방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봐줄만 합니다. 4방밖에 없는 건 긍정적으로 봐줄만 하고 시애틀이야 뭐 런의 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줄만 한데 이 구간에 잘 던졌냐? 그건 아니라는 점. 최근 10경기에서 ERA가 5.04라는 점. 최근 폼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시에전에는 무난무난했고요. 경기당 하나골로 역시 런을 맞기는 했습니다. 이 양반의 특징은 이제 로케이션 피치하고 서드 피치가 조금 약하거든요. 서드 피치라 하면 이제 체인지업이나 스플리터 계열 얘기하는 건데 서드 피치가 약간 약하기 때문에 좌상바가 조금 좀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근데 좌상바가 있는 쪽에서는 조시네일러가 지금 출산 휴가를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시네일러가 빠진 게 호재일지도 조시네일러야 뭐 좌타자고, 예, 그리고 뭐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고. 근데 조시네일러가 1차전에 병살 까면서 경기 그림 좀 조져놓은 것도 있고, 시즌 말미에 이 양반 진짜 거의 뭐 블랙홀이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몇 경기 뭐 타점 먹으면서, 뭐 혈 뚫리면서, 뭐 이렇게, 뭐 몇 경기 좀 버닝 나오기도 했는데, 조시네일러 좋은 타자긴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확실히 좀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그래서 빠진 게 뭐 엄청난 타격일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플레이어 T는 뭐 일단 뭐 자성바가 조금 있고, 뭐 시에전 전적은 무난무난했고, 기대치가 썩 높지도 낮지도 않은 딱 그 정도 느낌도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5에서 6이닝 정도, 한 실점은 2실점 정도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반대 선발은 길창주고요. 저는 CA 선발 중에서 브라이온 우를 빼면은 그래도 길창주가 최근 폼이 가장 좋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었고, 근데 길창주가 4옵션으로 좀 밀려가지고 약간 의외기는 했어요. 길창주 최근의 폼은 일단 괜찮고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 올 시즌은 조금 좀 주춤하고 있는 길창주입니다. 부상 부진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못한 시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올 시즌 길창주의 특징은 뭐냐면 9이닝당 삼진이 올 시즌에 뭐 많이 안 던진 것 같지만 131이닝 던졌거든요. 근데 9이닝당 삼진 11.89개면 이거는 메이저리그 뭐 최상급이라고 볼만해요. 실제로 뭐 XFRP도 2.95로 리그 역시 최상급에 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XFRP 기준으로는 이 양반이 올 시즌 커리어 하입니다. 그리고 일단 마지막 10경기에서 등판에서 상당히 좀 좋았다 이런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봐줄만 한 것 같아요. 최근 10경기에서는 3승 2패, ERA가 3.42, 삼진 페이스도 아주 좋았다. 이닝이 52.2이닝인데 삼진도 61개나 뽑아냈다. 그래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플레어티랑은 반대로 런은 좀 많이 맞았어요. 최근 4경기 연속 런을 맞고 있기도 하고 최근 10경기에서 런을 10방 맞았으니까 단기전에 좀 리스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플레이어티는 런 억제는 괜찮았는데 ERA가 5점대고 길버트는 전체적인 폼은 괜찮은데 런을 조금 맞는다는 게 리스크고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애틀 선발답게 원정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2점대고 원정에서는 4점대. 그래서 지금 디트 쪽으로 조금 뭐 배당이 빠지고 있는 부분은 이런 원정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양반이 디트 원정에서는 괜찮았어요. 올해 한 번, 2022년에 한 번, 2023년에 한 번 디트 원정을 좀 갔었는데 5.1이닝 2실점 무자책, 5.2이닝 3실점, 6이닝 무실점. 디트 원정 3경기에서는 모두 괜찮았다. 이런 부분들. 선발에서는 아무래도 길버트가 좀 근소 우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빠따면에서는 사이클적으로 그래도 시에가 조금 더 올라가는 사이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 뭐 디트도 지금 불펜이 얼레벌레 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쪽에서는 그래도 불펜은 뭐 비슷비슷하게 봐줄만 한 것 같아요. 원래 사실 불펜 맞고도 시애틀이 좀 낫다고 보는데 두 가지 정도가 좀 걸려요. 지금 바자르도가 너무 새가슴 모드가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고 그 양반도 원정감 좀 불안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디트가 생각보다는 지금 불펜들이 좀 괜찮다는 부분들. 근데 이건 약간 거르고 봐야 되는 요소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불펜도 저는 C의 근소 우위 정도 좀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윌베스트 기대치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디트가. 그래서 전 전체적으로 C가 조금씩 나아 보이는 매치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두내 매치는 아니고요. 멘트 할 때는 가능하면 질문을 좀 삼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5전 3선 승제라서 1승 1패이기 때문에 단두대는 아니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시에 쪽으로 시에가 조금 나아 보이는 매치업인 것 같고요. 아마 지금 디트 쪽을 보시는 분들은 길창주의 런 이슈 이런 것들 좀 기대하는 것 같고 디트가 지금 끈덕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시에가 타격감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단계 아닌가 그 정도 보고 있어서 저는 시에 승에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양키 대 토롱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LB 사무국은 좀 그렇습니다. 그죠? 왜냐면 지금 2승씩을 먼저 거둔 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얹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표파리를 좀 해야 되는데 자꾸 한 경기 한 경기로 끝나면은
조금 좀 아쉬울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결국에는 이 시리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리즈를 두 경기 먼저 빼앗긴 팀이 두 경기 먼저 빼앗긴 팀이 반대로 패패패 당해가지고 떨어진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역대로 몇 경기 없거든요. 근데 양키스가 그 팀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 두 번 역수입을 해가지고 올라간 적이 있는 팀이 양키스기는 해요. 그런 점들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선 경기들은 좀 어땠습니까? 토롱이가, 저는 이 매치업은 지금 양키스하고 토롱이 매치업은 그냥 싸대기 매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뭔 얘기인고 하니 양 팀 다 일단은 선발 쪽에서는 양키가 조금 메리트가 있죠. 근데 지금 토롱이가 다 털어먹고 있고, 근데 불펜은 어떻습니까? 둘 다 별로예요. 둘 다 별로고, 저는 불펜 체급만 놓고 봤을 때는 토롱이가 더 별로라는 생각도 살짝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토롱이가 어떻게 원사이드하게 이겼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먼저 터트리기, 먼저 시계 터트리기, 크보 불펜에서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오죠. 크보 불펜 먼저 터트리기, 먼저 시계 터트리기, 그런 쪽에서 토롱이가 이제 강점을 좀 보였다는 점. 근데 양키도 오늘은 좀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 정도는 하게 되긴 합니다. 일단은 양 팀의 상대 전적을 올 시즌 보면요, 올 시즌에 그 양키가 토롱이 원정에서 1승 8패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두 경기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원정에서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게 포스트시즌까지 이어진다라는 부분들. 근데 홈에서는 4승 2패로 조금 좀 나았다는 부분들에서 한번 표파리 뭐 승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 아닌가, 그 정도 일단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선발 투수도 한번 좀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차전 얘기 좀 하고 싶은 거는, 에바사게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 친구가 약간 이제 볼질러고 이제 신빙이고 하기 때문에 중간이 없을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풀린다 그러면은 그 친구의 이제 독특한 팔 각도와 스플리터라는 구종이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조금 저기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스플리터가 많이 춤을 추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발현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친구를 2차전에 쓴 배경이 그런 걸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셰인 비버가 이제 백전 노장까지는 아니지만 경험이 훨씬 많은 선수고, 그래도 에바사게 그 친구를 그래도 홈에서 쓰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정도. 오늘 선발은 로돈입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토롱이가 자원 상대 굉장히 잘 치는 팀이에요. 그리고 토롱이의 라인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타 라인이 굉장히 많죠. 토롱이의 빠따의 특징은 뭐죠? 생각보다는 장타가 조금 아쉬운데, 이번 시리즈에서는 장타가 지금 미친 듯이 폭발을 하고 있고, 토롱이는 리그에서 에버러지가 가장 높은 팀입니다. 그죠? 에버러지가 높다는 건 득점권 타율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연결이 잘 될 수밖에 없고, 에버러지가 높다는 건 당연히 삼진이 조금 떨어지고 컨택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자꾸 인플레이트 타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상대 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시리즈에서 토롱이가 허스윙이 너무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토롱이를 뭐 좋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일단은 맥스 프리드나 로도는 똑같은 자완이기는 하지만 스타일은 약간 좀 다르긴 하거든요. 맥스 프리드야 이제 변형 페스티벌을 많이 던지는 양반이고, 로돈이야 이제 슬라이더하고 커브가 메인 양반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조금 좀 다르기는 다른데, 그래도 지금 토롱이에 빠따, 자완 상대 빠따, 그리고 로돈 우상바가 있거든요. 근데 토롱이는 라인업이 우타자들이 많아요. 토롱이 하면은 뭡니까? 불개주, 뭐 스프링어, 요즘 잘 치고 있는 뭐 알레한드로 커크, 뭐 이런 양반들,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타자들이 많다, 뭐 이런 겁니다. 어딨노? 여기 있네. 스프링어. 핵심들, 지금 잘 치고 있는 양반들, 그리고 여기는 뭐 스위치고, 우타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이 로도는 맥스 프리드랑 스타일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이 양반은 서드 피치가 역시나 좀 약하고 슬라이더 커브가 좋은 양반이기 때문에 이 양반은 키워드가 두 가지거든요. 로돈이 우상바가 조금 있다, 그리고 런 쪽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고. 제가 아까 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토롱이는 런이 뭐 엄청난 팀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런 적당히 치는 팀이고, 그리고 지금 런 페이스도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있다. 일단 로돈이 포스트 시즌 첫 경기가 조금 별로였어요. 그죠? 6이닝 3실점 1피홈런을 했고요. 이 양반이 포시 전체적인 성적이 조금 좀 아쉽긴 아쉽거든요. 근데 최근에 폼이나 이런 거에는 좀 기대감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역시나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양키 쪽으로 오늘 왜 개똥 배당을 받았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 홈으로 돌아갔으니까 뭐 상대 전적 이런 것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비버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아무리 봐도 저는 비버도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예, 왕년에 에이스고 뭐 이제 사이언까지 받았던 양반이고 2023 시즌에 워가 2.1 이때가 이제 커리어 로우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12이닝밖에 안 던졌고 예, 올 시즌 이제 복귀 제대로 이제 복귀를 하는 거고 리바운딩을 기대를 해야 되는 시즌인데 올 시즌 복귀해서 일단 7경기를 던졌고요. 예, 7경기에서 ERA가 3.57니까 뭐 복귀 시즌 치고는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법도 한데 런이 너무 많아요. 1.7개가 넘어가거든요, 런이. 예, 리그 평균보다 훨씬 많은 런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분명히 느껴지고요. 양키스톤 일단 홈으로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빠따 파괴력은 역시 양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어쨌든 양키도 2차전에서는 7득점을 했거든요, 저. 일단 비버는 구속하고 회전수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로케이션 피처거든요. 예, 원래 구위형이 아니기는 해요. 예, 기본적으로 뭐 구위가 이제 좋을 때도 막 93마일, 4마일밖에 안 나오던 양반이고 예, 최근에 이제 회전수는 2,400 그리고 구속은 92에서 3마일 정도니까 뭐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성기급은 아니긴 한데 그리고 이 양반 주무기는 이제 슬라이더 커브 커터 예, 회전수 기반의 공들에 좀 장점 있는 양반이고 체인지업 조금 좀 약하고 일단 복귀해가지고 자기 주구종이라 할 수 있는 공들도 괜찮았고 예, 회전수나 이제 구속도 조금 회복을 했다는 점에서 약간 뭐 긍정적으로 봐줄 요소는 충분히 좀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 근데 역시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산 런이 이 양반이 9인당 1.04개거든요. 예, 근데 지금 1.79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이 데이터가. 여전히 볼질 억제 능력은 좋고 짬바도 있는 양반이라는 점 네, 이런 점들 뭐 긍정적으로 봐줄만 하고 로스터 흔적이 좀 좋게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어요 형들 왜 그러냐면 2023년도 이전의 기록이거든요 이 양반이 옛날에 그래도 폼이 더 좋을 때 만났던 거고 지금은 이 양반도 다르고 양키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참고하기 힘들고 뭐 자신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정도 확실히 셰인 비버는 조금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에 제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이 매치업이 누가 더 빠따를 먼저 시게 야무지게 치느냐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토롱이도 전 칠만하다고 보고, 예. 양키스도 칠만하다고 봐요. 예. 그리고 또 양키스가 이제 홈에선 4승 2패고 홈으로 또 간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비버 역시 런 쪽에 문제가 심각하고 양키스 두 번째 경기에서 그래도 7득점까지는 했고 그래서 이 경기는 두 가지 선택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바를 볼 거냐 양키를 볼 거냐 전 토롱이를 오늘 한 번 더 가는 거는 썩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결론은 네 양키 마엔 오바 오늘은 한 번 정도는 양키가 한번 그래도 이겨볼 만한 매치업이다. 이 정도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 두 경기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지금 뭐 꾸준히 어려운 경기들 와중에서도 정말 뭐 잘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소스들을 많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방 떨지 말고 꾸준하게 좀 잘 맞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신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